경남기업은 6.25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1년 8월 대구에서 정원성 창업주가 경남토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남인데 왜 대구에서 창업했지? 라는 의문이 들 순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경남은 지명과 무관한, 즉 경상남도가 유래가 아닙니다. 6.25 전쟁 휴전 후 1954년에는 경남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1965년에는 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 면허를 따내고 태국 중앙방송국 타워 신축 공사를 수주받았었으나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버려서 최초의 해외공사 1호 타이틀은 현대건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어 1967년 남베트남 외과병원 공사를 수주해 본격적으로 해외건설 사업을 시작한 후 1968년에는 일반건설업 면허를 따고 1973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하였으며 현재는 레미안 원베일리로 재건축된 반포 경남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세를 한참 확대할 때 운 나쁘게 제1차 오일 쇼크로 인해 회사 재정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로 인해 재미교포 사업가인 신기수 씨가 인수하였으며 1977년 업계 최초로 주택사업지정업체로 등록된 후 1982년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건설 수출액 1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108위 건설업체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기수 전 회장은 1976년 한국운수, 1978년 미국 프리차드 및 경남유통, 1980년 경남향행, 1982년 영남에너지 등을 각각 설립하거나 인수해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신기수 전 회장은 당시 유명 배우였던 장미화 씨와의 약혼설이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운명의 10.26 사건 이후 12.12 군사반란 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경남기업에 다시 먹구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오일쇼크 등으로 인하여 중동 건설 붐이 꺼져면서 경남기업은 다시 부실화되었고 1984년에는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결국 앞서 말한 경남기업이 인수하거나 설립한 자회사들은 전부 매각, 해산되어 사라져버렸고 모 회사인 경남기업은 1987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신기수 전 회장은 추후 200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의 산업합리화 기업 선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큰 논란이 있었던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예였던 박근혜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만남 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왔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지어준 회사가 다름 아닌 경남기업이었고 1980년 5월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신 회장도 당시 이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남기업은 영남대병원 등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었고 2007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 건으로 큰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기수 전 회장은 이에 대해 200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말했듯이 박근혜와의 인연은 공식적인 만남 외에는 전무했었고 집을 지어준 것도 전두환 신군부의 부탁이 있어서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경영권을 잃은 신기수 전 회장은 앞서 말한 언론 인터뷰 이후 2007년 결국 지병으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대우그룹에 인수된 경남기업은 해외사업과 국내 토목 건설 사업을 적극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찾아온 대우그룹의 해체로 인하여 경남기업 역시 워크아웃에 착수하였고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워크아웃에 들어간 1999년에는 아파트 브랜드 경남아너스비를 런칭한 후 2001년 워크아웃 자율수립기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이듬해인 2002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3년 운명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경남기업을 큰 재벌로 키울 사람이자 결국 경남기업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낼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인물이 있었죠. 2003년에 충남권 건설재벌이었던 성완종 사장이 이끌던 대하건설이 경남기업을 인수하여 성공적 신화와 이후의 몰락 일대기를 그려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1951년 충남 서산 해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국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하고 어머니를 내쳐버린 이후 동생들과 함께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완종은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간 친어머니를 동생과 함께 찾으러 상경하였고 이후 어머니와 재회하는 데 성공하여 서울에 정착했었습니다. 낮에는 약국 심부름, 밤에는 교회 부설학교에 공부하면서 생계를 이어간 성완종은 1974년에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현재로 치면 억 단위의 큰 거금이었던 100만 원을 들고 고향에서 화물 영업소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77년 성완종은 서산토건에 입사하면서 건설업에 입문하였습니다. 이때 성완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켜봤던 당시 사장이 회사 인수를 권유했고 성완종을 이를 받아들여 서산토건을 인수하여 성완종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완종 사장은 서산토건을 대학건설로 개명 후 플랜트나 산업설비 분야, 주택 토목까지 종합건설업체로 변모해가며 충남 건설업계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며 1990년에는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대학건설은 1996년에 서울로 진출하였고 1996년 7월 1일 개장한 코스닥 시장의 상장 업체가 되기도 했으며 이후 대학건설 주가는 1997년 3월 장중 최고 39,300원까지 갔으나 IMF 위기로 인해 1년 후인 1998년 3월 92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대학건설은 1999년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워크아웃 신청 중원양 관광호텔을 인수하기도 했고 2002년에는 3년 만에 워크아웃을 화려하게 졸업하고 재기에 성공했으며 결국 이듬해인 2003년에 경남기업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성완종 사장은 소멸법인을 경남기업이 아닌 대학건설로 정했으며 2004년에 그룹 모태였던 대학건설을 경남기업에 역합병하여 본격적으로 경남그룹의 회장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장이 된 성완종 전 회장은 경남기업 인수 직후 경남정보기술에 이어 2007년 베트남 지사를 설립해 랜드마크 72빌딩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섰고 에너지 공급회사인 수완에너지도 세웠으며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마다가스카르 광산개발과 미국 멕시코만 심해 가스 탐사 사업 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또 대학건설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 부도로 인해 세계금 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탄탄한 기술력, 구조조정과 토목 사업 등으로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다시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경남기업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성완종 회장은 경남기업 인수 전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2000년쯤에는 자민련의 고향 서산 태안에 공천을 신청했었다가 탈락했었습니다. 이후 경남기업 인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2007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돕는 등의 행보를 보이다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서산 태안 후보로 당선되는데 성공하여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재단을 통해 기부 활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2014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다시 경남기업 회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지만 경남기업은 경기 침체와 적자로 인해 다시 부실화가 진행돼버리고 말았고 또 다시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성완종 전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등 채권단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회사 경영권과 지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까지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경남기업과 채권단이 기업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경남기업과 성완종 전 회장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펼쳤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에 나섰고 이때 경남기업이 먹잇감으로 선정되었던 겁니다. 회의가 있던 날에 공교롭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채권단 역시 경남기업 지원을 포기하여 법정관리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완종 회장은 구속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2015년 4월 9일 영장실실 심사를 앞두고 있던 4월 8일에 전국은행연합회 건물에서 MB맨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MB맨이 아니고 MB정부 피해자이며 2007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MB맨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이 일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날이자 영장실실 심사 당일인 9일 성완종 회장은 결국 북한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성완종 전 회장의 시신의 옷에서 발견된 금품 전달 리스트가 발견되었고 전날인 8일에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15일에 공개되어 큰 파장이 되었고 이름하여 성완종 게이트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때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현대구시장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성완종 게이트는 결국 실체 없는 스캔들이 되고 말았으며 경남기업은 결국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법정관리에 들어섰으며 해외 자회사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은 매각되어 2017년에는 우호현 회장이 이끄는 SM그룹에 인수되어 SM경남기업으로 현재까지 이름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호현 SM그룹 회장이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천도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완종 신화는 막을 내렸지만 성완종의 지역구는 동생 중 한 명인 성일종 엠바이오컨스 대표가 형의 명예회복을 외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장남인 성승훈 씨는 이때부터 숙부들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것이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21대 총선을 앞둔 무렵 성승훈 씨는 오마이뉴스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2015년 말에 성일종 의원이 공천을 신청할 때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이 숙부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무리의 공천을 신청했다며 반대했던 성승훈 씨는 결국 그때를 기점으로 숙부들과 갈리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8일 성완종 일주기 추도식에는 성일종 당시 후보와 사실상의 선거대책위원회 역할을 했던 서산장학재단 집행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무덤에서 박근혜 점퍼를 입고 술을 대접할 수 없는 선거법에 맞춰 아버지께 술이 아닌 물을 올리라고 하는 등등 국회의원 선거와 당선을 향해 제삿날보다 우선시했다라고 성승훈 씨는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 전 회장의 부채로 인해 사후 묘지조차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되어 버린 바람에 2017년 법원 경매로 2억 7천만 원의 성완종 전 회장과 전혀 무관한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성승훈 씨는 이때 자신이 낙찰받고자 노력하였지만 성승훈 씨 역시 경남기업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숙부들이 경매에서 사들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묘지만 있는 선산이라 가족들 외에 누구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완종 회장의 동생들은 몇 번 유찰되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으려고 했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덜컥 낙찰을 받아버렸으며 낙찰은 받은 구매자는 아들인 2018년에 성승훈 씨에게 분묘 개장 또는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승훈 씨는 재판관과 원고인 구매자와 숙부들에게 아버지의 묘소는 아들인 자신이 책임지겠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는 비록 내가 장손이긴 하지만 생질인 아들들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을 제쳐두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조부모 묘소에 대해서는 숙부들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했으나 숙부들은 그때도 묵묵무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승훈 씨는 2018년 말 아버지의 묘를 파묘한 후 화장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베트남의 아버지의 유고를 모셨다고 합니다. 당시 성일종 캠프에서는 성 후보께서 글을 쓴 조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며 또 굳이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면 하라고 해라고 하셨다고 오마이뉴스에 밝혔으나 이 캠프의 입장을 들은 성승훈 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이 맞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으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성 후보 측 관계자가 누구이고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거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